훨씬 더 잘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업무 수행을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건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의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우스꽝스럽게 입기 운동을 벌였을 때 모습입니다. 프랑스 경찰 노조가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집회하다가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회 나온 경찰과 근무 나온 경찰이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도 나를 안 막는다 그렇게 해도. 조만간 노조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벨기에 공무원 노조가 파업할 때 조만간 노조가 참여한 모습입니다. 청리 공간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청와대 코앞까지 간 거죠. 경찰이 그때 바리케이트 치고 저지하니까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물대포의 방향이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네, 왼쪽은 피지, 오른쪽 파푸아뉴기니 주민들입니다. 제가 이 나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고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들에도 소방관 노조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후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합법화해라 좀. 사실 알고 보면 참 삐뚤은 일입니다. 공무원 노조나 교섭 노조가 이런 과정을 몇 년 동안 또 겪었잖아요. 프랑스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프랑스까지 가소몰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 다 담당해주는 노동자가 알고 보니까 판사 노조 조합원이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놀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유럽은 차관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 계급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도 차관을 볼 때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군인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또 철렁해요. 아니 뭐 국방은 누가 지키나. 송곳이라는 편이 있잖아요. 최기석 작가가 6년 동안 준비해서 3년 9개월 동안 연재했던 작년에 끝났던 그런 웹툰입니다. 보면 구고신 상담소장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노동교육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 군인노조도 있어요. 군대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성추행, 의문사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군대 노조가 생기면 우선 군납비리가 확 줄어듭니다. 군대 내 비리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것이 군인노조의 중요한 일상활동이니까 성추행 상당히 줄어들죠. 잘못했다가는 바로 군인노조가 비판 성명서 발표하고 공개사가 요구할 테니까 의문사도 많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군사정부일 때는요 군대 가서 1년에 한 2,000명이 죽기도 했어요. 사회가 많이 민주화돼서 지금 한 100명 단위로 줄어든 겁니다. 100명도 많지요. 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군대가 청렴해지면서 오히려 국방이 튼튼해집니다. 군인노조가 만들어지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일베 활동을 하거나 어버이연합 활동하는 분이 계시면 연령상 어버이연합은 아직 없겠네요. 그런 분이 계시면 이런 주장에 대해 뭐라고 반론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우린 다른 나라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분단국이잖아. 남북에서 총칼로 대치하고 있잖아 지금. 저쪽에 미사일 막 쏘고 있는데 이렇게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군인 노조가 독일 군인 노조입니다. 분단국일 때부터. 그리고 군인 노조를 빨리 결성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세계 대전의 아픔을 2번씩 겪은 지역의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우린 이걸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노동자 깃발에 모이게 된 계기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뭘 깨달았길래 노동자 깃발을 세웠을까요? 우린 다시 나치라는 군대가 될 수는 없다. 아니면 권력의 꼭두가 써야 돼서 600만 명 학살하는 이런 짓 하는 군대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독일 군인 노조 출발점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정의로워지겠습니까? 지위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벌써 매우 잘못된 인식이에요. 대학원 공부 좀 했다고 직책이 높다고 노동자 아닌 줄 아는 인간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포함되는 개념은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 수입 몇만 달러다 꼭 이게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어느 직책까지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하는가, 이런 것도 선진국의 자격인데 독일 같은 나라는 장관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가입하지 않아요. 이 만화 평론가들이 가장 실력 있다고 인정하는 한국인 만화가가 최규석 작가입니다. 강풀, 강도화, 주호민, 윤태호 이런 사람 대중적 인기 더 많을지 몰라도 한국은 최규석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작가인데, 아마 만화 덕후 계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바로 이렇게 오늘처럼 교육하는 장면 나와요. 잠깐 보겠습니다. 조명서 나올 때 조금씩 저항을 하네요. 기다려야 되나? 코덱이 원래 최신 코덱도 아닌데 왜 재생이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담오시면 내 얘기 처음 듣죠? 네.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고사 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제작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4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자이구나.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 있어. 군대 노조 있어봐. 군인 학비리, 의무사, 사무실 이런 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산재 유름 최전데 산재 사망률은 최고야. 노조 없으면 죽기 전에는 신고도 못한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사람들은 되고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건 실제 모델이 하종강 교수다 이런 보도가 다시가 나왔어요. 단행본 출판되면 작가 추정 독특 행사하잖아요. 여기가 홍대 앞에 V홀이라는 곳입니다. 레진 코믹스가 이 건물에 있죠. 변영주 영화감독이 사회자로 왔고 가운데가 최규석 작가고 제가 나와서 그곳인 척 떠들긴 했어요. 그리고 촬영 언론이 크게 보도도 해주고 연재 끝났을 때 촬영장 방문해서 코멘트 좀 해라. 촬영장 방문도 하고 분장실 앞입니다 여기가. 근데 항상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솔직히 밝힙니다. 물론 이건 전부 실화인데 한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이 드라마나 만화는 대사 한마디가 거의 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그 최규석 작가 6년 동안 준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 인터뷰를 했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모아서 주인공 캐릭터 만든 건데, 저 인터뷰하는 노동자들을 제가 많이 소개했고 제가 인터뷰 시간이 좀 많으니까 언론사에서 물어보면 하정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안내상 씨가 이 배역맡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청년 시절의 꿈을 이제 이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대 학생일 때 운동권이었습니다. 얼마나 센 운동권이었냐면 88년에 광주미 문화원회가 직접 만든 시합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폭탄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안 터지는 부탄가스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 모델에서 안내상 씨가 한 거예요. 내가 안 터지면 전화하냐. 많은 사람끼리 많은 얘기죠. 근데 이런 운동권의 뒷얘기가 우리서 얼마나 많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까 사실. 근데 이때 같이 할 사람을 구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최소한 무기징역 각오한 사람만 같이 하자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 이거 하고 잡히면 무기징역 받게 될 거다. 만일 사람이 죽으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다. 실제 그땐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이건 광주 미문화원 사건이고 부산 미문화원 사건이 실제 불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신대학생 문부식씨였는데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근데 이때 공범이 또 누구냐면요, 박철민 씨입니다. 중앙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이 사람. 서대폭탄을 3개나 던졌습니다. 근데 1개도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게 된 거지, 그게 정경을 속에 터졌어 봐요. 몇십 명 죽었으면 이 사람 지금 못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에 다른 배우들은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삼성과 원수지가 내리게 두려워서 출연하지 못하는데, 그게 한국사의 가장 큰 불이익일 수 있죠. 삼성의 척지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몇 개월 동안 써가면서 개런티 한 번도 안 받고 수익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다 학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8.27 헌법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박근혜도 8.27 헌법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정체성의 토대가 하는 제6호 헌법은 5월 광주 유한결 항쟁되는 왼쪽이 806 5월 광주, 제가 여러분 나이 때쯤 겪었던 일입니다. 오른쪽이 87년 서울 유한항쟁 모습이잖아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87년에 만들어진 게 한국 헌법인 겁니다.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또 그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한번 개헌해보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실 운동권의 경험이나 정서가 한국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친척적인 운동권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물론 계시겠고, 제가 올해 나이가 64살인데 일가친척이 다 모이면 집안 어른들이 저를 뭐라고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직도 저는 정신 못 차리고 부모서 어지간히 썩인 놈이죠. 이게 모든 운동권에서 운명이에요. 제가 한겨레 20일 주간지에 인터뷰 기사를 2년 8개월 동안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은 딱 2가지였어요. 첫째, 뭔가 옳은 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꼭 굳이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여튼 뭔가 옳은 선택을 하느라고 자기 손해를 감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경험으로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 그 경험이 필수의 발판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런 경험으로 유명해지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자선사업가로 명성 떨치는 사람이 부패한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근데 참여연대 활동하는 제 여자 후배에게 연락해서 인터뷰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 2달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버님이 2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까지 다 끝날 걱정했다는 거죠, 그분이. 근데 이 인터뷰가 컬러하고로 전면에 2장 딱 실리는 거라 딱 번듯해요. 보면 사진도 크게 몇 장 나오고. 그래서 아버님,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버님 걱정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뷰해서 아버님 산소에 가서 펼쳐 보여드리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절대 비하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당사자도 있겠고, 이 중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 관계 다자분들이 계셔서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에 잘 나오죠, 이게.